네, 최순실 씨의 집에서 일을 했다는 가사도우미를 채널A가 단독으로 만났는데 이런 약간 비선진료 의혹과 좀 관련된 것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그거는 그게 필요한다. 그래 안 없을 것 같아요. 한 시간도 이제 안 걸리거든요. 빨리 가니까 모르지요. 근데 뭐 하여튼 이래 가고 나면 내가 청소하면 뭐 네가 이래 가스거든 붙이는 무슨 종이 같은 그런 거 이거 온다는하게 모르지 뭐. 여러 가지 좀 시술들을 집에서도 많이 했던 것 같기는 한데 핏자국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 보면은 뭔가 이제 뭐 몸에서 독을 빼내려고 뭐 피를 일부러 뽑아내지 않는 한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또 다른 등장인물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말 새로운 등장인물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번엔 70대 남성 가방을 게다가 든 이제 그런 007 가방을 들었다 그래요. 요즘은 잘 안 드는 가방인데 역시 70대인 것 같고. 자, 그런데 제가 추정컨대는 이게 뭐 저 한의학 의사는 아닙니다만 습부항을 시술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바늘 이제 뭐 예를 들어 어디 뭐 뭉친다거나 아니면 피멍이 들거나 하면 바늘을 찔러서 그 위에 이제 부항을 뜨면 이제 피를 빨아들이죠. 그래서 나쁜 피를 빨아들이는 저도 이제 몇 번 다리 다치고 했을 때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런 시술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이제 피가 이렇게 옆에 좀 많이 떨어지게 되죠. 일단은 뭐 그렇게 추정이 좀 되는데 저분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청와대를 들락거렸는지 이건 잘 모르겠고요. 글쎄요. 그리고 또 뭐 사실은 지금 이제 문제는 그 필러 시술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김영재 원장이 지난번에 청문회 때 박근혜 대통령 얼굴 피멍 든 자국 뭔 거 같으냐라고 얘기하니까 필러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어찌됐건 그쪽 분야의 전문가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시술을 하면 필러 시술하면 저렇게 피멍이 안 들 텐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필러는 이제 안에 실을 넣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굵은 바늘을 쓴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굵은 바늘을 찌르는 과정에서 이제 피가 좀 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모르겠습니다. 저 가방 든 70대 분께서 필러 시술까지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연세로 봐서 필러 시술을 하실 정도의 나이는 아니신 것 같고 필러는 비교적 최신 그 수법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습부항으로 추정이 되고 필러 시술은 다른 사람이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럼 또 다른 인물이 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추정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황을 보면은 최순실 씨가 지금 불법 의료 시술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최순실 집에는 주사제가 많이 지금 비치돼 있었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진짜 어느 정도 양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거는 따로 그건 냉장고 둬야 된다고 화장실에 거기 있는 거는 문 안 열어도 되는 거 아니야. 네, 가사도우미 얘기를 들어보면 냉장 보관해야 되는 앰플은 딱 냉장고 보관을 하고 또 일반 그 상온에 보관할 수 있는 앰플은 그냥 화장실에 비치를 해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상식적으로 처방받지 않은 악일 수도 있고 실질적인 불법 의료 행위가 상시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뭐 주사 아줌마나 좀 전에 무슨 원장이나 의료행위를 했다면 다 이거 의료법 위반이죠. 정식 의사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의료행위를 하고 주사를 놔줄 때 약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차은병원에서도 대리 처방 많이 받아갔죠. 뭐 김영재 그 성형외과에서도 지금 보면 좀 풀리지 않는 게 일주일에 한 번꼴로 프로포폴 관련 시술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프로포폴 투약하는 해야 하는 시술을 했다면 그건 뭐 제가 아는 피부과 전문의들 얘기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프로포폴도 바깥으로 새나왔을 가능성이 있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약제들 거기다가 이렇게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차은병원이라는 그 큰 병원에서조차 대리 처방을 허용해 줬다면 다른 데서 안 해줬겠어요? 이제 그런 약품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일종의 주사 중독, 뭐 약물 중독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가지고 온 약물을 정상 의사나 정상 간호조무사가 와서 놔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주사 아줌마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백 선생이라는 사람도 2012년부터 들락날락했다라고 하는 거고 또 다른 또 주사 아주머니는 청와대 들어간 적이 없다라고 진술했던 아주머니가 어제 또 인터뷰 또 나왔습니다. 주사 아줌마도 여러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 최순실 씨의 집, 최순실의 주변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 뭐 체험하기조차 힘든 다양한 불법 의료 시술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지금 화장실에서 이제 뭐 주사제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예를 들어 까고 나서 이제 다 사용하고 난 그런 것도 이제 병도 나왔고 이랬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결국은 최순실 씨가 본인이 직접 또 이렇게 투여도 했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얼마나 이 주사제를 자주 맞았는지 이게 세기가 힘들 정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보십시오. 뭐 차원병원 등장하죠. 뭐 김영재 원장 병원도 보면 그 거의 136회 엄청난 횟수를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주사 아줌마 또 집으로 오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본인이 직접 투여한 이제 4월 15일이 되겠죠. 그때 화면에 보면은 얼굴이 아주 깨끗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근데 4월 16일을 지나고 4월 17일에는 아침에 일찍 팽목항 가지 않습니까? 예. 그때 박 대통령 얼굴에는 뺨에 약간 이 도드라진 모습이 나와요. 약간 도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사진을 볼 때 당시에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4월 16일 날 아무도 의료진들은 대통령을 본 적도 없다. 간 적도 없다. 근데 대통령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혹시 이 주사 아줌마도 청와대 보안 손님으로 간 것 아니냐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게 국민들의 시선이에요. 예. 이걸 숨기려고 대통령께서 하시는 건가? 이 대목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걸 밝힐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 만약에 지금 이번에 헌법재판소나 특검도 이것을 굳이 밝히라고 얘기하면은 그때 이와 관련돼서 얘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안봉건이라든지 또는 네. 정우승이라든지 또는 이영석 이런 사람들이에요. 직접 문자도 보냈으니까 이거를 빨리 확인해 보면 저는 답은 그만 나온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다 사실 대통령도 또 거짓말 한 거예요. 사실이라고 얘기하면은 이 대목이 오히려 더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할 대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대통령의 지금 비서원 불법 시술과 더불어서 지금 최순실 씨의 그 생활과 관련해서 가사도우미의 증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태블릿 PC에 대해서 이 가사도우미는 최순실 씨가 독일까지 이 태블릿 PC를 가져갔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항상이 있으니까 내내 충전해가 내내 충전이 꼬아보는 오늘 전부터 가방 꺼내놨고 물건 열다 뺐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외국할 때 독일 갈 때 이전에는 한 두번 가방에 열는 것 같은데 백 변호사께서는 이게 뭐 태블릿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어쨌든 여기서는 계속 내게 아니라라고 했는데, 가사도우미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 또 최순실 씨가 사용했던 것 같아요. 태블릿 PC가. 그러니까 최순실 씨 소유라는 거는 사실 검찰에서 이미 정리가 된 거고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힘을 더 실어주는 발언인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저건 내 것도 아니고 나는 태블릿 PC 사용할 줄도 모르고, 심지어 이번에 구치소 내 청문회 과정에서는 노트북을 착각했을 거다, 가사도우미가.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 노트북 태블릿 PC는 아예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네. 가사도우미를 너무 무시하는 발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까지 종합을 하면,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 사용할 줄 모른다, 내게 아니다라는 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게 또 한 번 확실하게 증명된 거여서, 이제는 더 이상 이 태블릿 PC 가지고 지금 변호인단도 지금 다 알거든요, 국민들도. 네. 이제 과거에 그 정윤회 문건 파동 때도 결국은 이 문건 내부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니라 유출자만 처벌했던 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제 그런 방식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 국민들 알고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면 태블릿 PC 좀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